네, 안녕하세요. CN2J 박종석입니다. 네, 그 전에 저희가 낙찰이 아니고 추천 물건으로 설명드렸던 그 서초동에 있는 근린상가 오늘 낙찰이 돼서 꼭 요거는 방송을 해드리려고 제가 좀 확인해 봤던 물건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. 총 두 분이 입찰을 참여하셨고요. 저번 방송 관련된 설명 뭐 기본적인 건 다시 또 보여드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. 사건 번호는 11타경 25757입니다. 네, 검색을 해볼게요. 네, 대법원 사이트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기일 내역 좀 보시죠. 2012년 2월 23일 그 감정가 35억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나서 2012년 4월 5일 날 또 변경이 나와서 실제 진행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이제 경매가 35억 감정가부터 출발을 했습니다. 근데 뭐 2차, 3차까지 유찰이 됐고요. 4차 때 2012년 8월 23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최고 매각가는 19억 100만 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실제 낙찰을 받으신 분이 경매 낙찰 받고 잔금 납입을 하시지가 않아서 다시 또 경매 물건으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그리고 5차, 6차, 7차까지 유찰이 됐고요. 오늘 8차 때 감정가 대비 오늘 최저 매각가 시작가는 26%인 9억 1750만 4천원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 낙찰 금액은요 10억 1299만원의 낙찰을 받았고요.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이 9억 5200만원, 최저가보다 조금 더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낙찰받은 오모모라는 분이 26%에서 시작한 경매 물건을 2.94% 더 쓰셔서 28.94%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도 평가 나름대로 현장조사 시세 파악 다 하셔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사건 내역 보시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물 좀 한번 물건 상세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. 보시면요, 건물은 그 부티크 모나코라고 서초동 그 강남역 주변이었던 건물입니다.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강남역에서 여기 사진 보시면 위치적으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쪽 가는 방향에 신축 건물이고요. 보존 등기가 2008년 9월 4일이니까 실제 뭐 만 4년 조금 지난 물건입니다. 그래서 건물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세련된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임차인으로 전세권 설정한 상태고요. 그리고 건물 옆에서 주변 상황에 대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건물이고요. 이쪽도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쪽 건물 사진입니다.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 한 분이 입찰을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셨는데 미납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아까 사진상으로 잠깐 보였던 그 우리투자증권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서 전세권 설정 금액이 지금 16억이고요. 참고로 저당권 자체의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가 됩니다. 배당에 대한 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고요.
그래서 26%까지 아마 유찰이 된 상황 같습니다. 근데 이분 생각에 지금 10억 1299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인수금액 합해서 총 금연 26억 1299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정말 이 건물이 마음에 드셨는지, 아니면 이 전세권 관련된 부분에 뭐 다른 부분을 찾아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꼭 요 물건에 대해서 잔금 납입하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. 잔금 납입하게 되면 제가 방송에 뭐 이야기는 드리겠지만, 제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는 낙찰 받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? 규모가 큰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매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물건 설명은 제가 잠깐 빠뜨렸죠. 아무리 신주 건물이고 좋다 하더라도 대지권이 지금 10평 정도 되고요. 그러니까 대지 지분율이 10평이고요. 건물 면적이 지금 3층에 303호로 되어 있거든요. 지금 나와 있는 게 70평 되어 있습니다. 그럼 70평 되어 있으면 실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어느 정도인가? 만약 26억에 이게 인수가 된다고 하면요, 평당 3,700만원에 낙찰 받으시는 상황 같습니다. 저희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투자증권에서 정말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과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전세 금액에 대해서 다 인수가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상환 받게 될 텐데, 아쉬운 건 없겠죠. 하지만 참고로 더 유찰되는 거를 기다려보고 입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약간의 또 오늘 희비가 엇갈리겠죠. 정말 우리 투자증권 지점에서는 낙찰을 아무도 또 입찰을 안 했으면 하는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, 근데 그 가정은 제가 얘기한 부분처럼 전세권 설정자가 입찰을 참여한다는 조건의 전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. 아무튼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, 대항력이라는 부분보다 전세권 설정이 우선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으실 것 같고요. 아무튼 요 물건은 저희가 오늘 중앙지방법원에 있을 때 요 물건을 유심히 봤습니다. 근데 아무튼 낙찰이 됐고요. 낙찰 받으신 분도 나름대로 권리 분석이나 그런 물건에 대한 분석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,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끝까지 저희 방송 지금 시청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매주 경매 추천물건 방송하고요. 실제 낙찰 관련된 사례를 위주로 해서 방송을 하니까 경매 쪽에 처음인 분도 계속 방송을 보시면 정말 기본적으로 경매가 이런 거라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과 또 경매에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경매를 통해서. 그리고 제가 방송에 이 부분은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, 5월 한 첫째 주 지나고 나서는 경매 강좌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계속
준비 중이고요. 어, 앞으로도 경매 관련된 부분 방송은 뭐 추천 물건뿐만 아니라 낙찰 사례 그리고 이제 경매 강좌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저희 방송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. 오늘로써 아무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.